예, 이번 시간에는 7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이 이제 질문 조사에서 설문지를 작성할 때 응답 형태의 종류를 쓰라고 했는데요. 요거 우리가 41번에서 뭐 풀어본 문제입니다. 여기서 질문 조사의 형태는 응답 형태는 이제 자유스럽게 응답하거나 혹은 다지선다. 그러니까 뭐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형. 일명 객관식이죠. 양자택일형.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혹은 OX 문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41번에서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72번. 효과적인 전화 조사 방법을 이제 5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72번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효과적인 전화 조사 방법은요. 이 보시게 되면 일단 전화 조사를 하게 되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그런 거예요. 좀 전화를 하게 되면 용건만 간단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제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간 같은 것도 이제, 그 전화로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공간의 제한 문제가 있고요. 전화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뭐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서 끊든지, 뭐, 무슨 이유로 해서든지 간에 중간에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요, 양자택일형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지선대형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 불러드릴 테니까요, 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번은 뭐고요, 2번은 뭐고요, 3번, 4번, 5번 쭉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뭐 앞에서 뭘 했는지 좀 이게 까먹기도 하고 너무 이제 번호 이제 그 선택해야 될 게 많아지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요 다지선다형도 그렇게 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전화조사는 양자택일형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전화조사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전화조사 방법은 뭐냐? 양자택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72번에서는요. 이제 효과적인 전화조사 방법을 5가지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게 좀 뭐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한 번에 2개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라는 이야기고, 이번도 똑같은 이야기죠. 짧고 단순하게. 다지선다형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혼동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택일형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알기 쉽게 질문해야 되고, 정중해야 되고, 중간에 전화가 끊길 수도 있는 경우니까, 좀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잘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니까는 뭐 1, 2, 3, 4, 5번이 이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3번 볼게요. 질문조사에서 자유응답형과 다지선다형의 단점을 각각 3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자유응답형의 단점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다지선다형의 단점을 뭐 제시하라고 했는데, 일단, 자유응답형은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요. 자유스럽게 응답하라고 하니까 개인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누구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누구는 그냥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만 대답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뭐 아주 길게 자신의 느낌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뭐 괜찮네요. 뭐 이런 식으로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스럽게 응답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 코딩이 참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자유응답형은. 예. 여기 또 아까 했던 거예요. 너무 간단히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스럽게 응답하라고 하니까 이제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지선대형은
응답자 부담이 적고요. 분석이 편리하겠지만 그렇지만 하지만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작성해 놓은 그 질문 그 응답 형태에서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 획득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응답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응답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점을 각각 세 가지씩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번 보겠습니다. 74번은 그 보니까는 기업 내부에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나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 그러니까 내가 그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수집한 정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이런 거 우리는 2차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2차 자료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조사 시 가장 바람직한 질문형. 우리 방금 전에 풀어봤었네요. 72번을 보니까, 그때 설명할 때 전화조사는 양자택일형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했으니까, 75번의 답은, 예, 양자택일형 질문이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화조사할 때는 이 양자택일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을 볼까요? 76번을 보니까는,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 비대면,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알고 있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거나, 뭐 SNS,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주고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비대면 대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77번 보겠습니다. 전화조사에 응하는 응답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써놓은 내용들은 뭐냐면요. 그 전화조사에 응하는 응답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전화조사 예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절을 갖다가 잘 한번 읽어보면 기본 권리가 무엇인지 금방 생각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조사 시간. 그러니까 응답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 자야 되는데 막 10시, 11시에 하고 막 새벽같이 하고 막 한참 바쁠 때 막 전화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소개, 이름과 회사를 말하고 조사 목적을 말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사를 승낙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입니다. 전화조사 내용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이제 전화조사의 예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예절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을 보시면 여기 77번이었죠? 요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니까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아까 그 뭐 시간을 좀 잘 지켜서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예절이죠. 그러면 당연히 응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사생활 침해받지 않아야 되겠죠. 막 새벽에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근데 익명을 요할 권. 그러니까는 조사자가 저는 누굽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누구라고 밝혔으니까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물어봤을 때도 저는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응답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뭐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전화조사에 응하는 응답자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7번 했고요. 78번. 조사 항목별로 전산 처리에 의한 분석을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을 숫자나 기호로 부여하는 과정. 예,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앞에 나온 문제에서 많이 해봤던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코딩. 예, 그래서 예라고 대답하면 1번을 부여하고 아니오라고 하면 2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다면 매우 그렇다는 5, 그 다음 매우 아니다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부여를 한다. 이런 거, 이게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코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9번 보시면 재조사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단점을 세 가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 정답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정답을 참조하라고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79번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예.